안녕하세요, 준열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과연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외 물건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요즘에 부업으로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해외 구매 대행의 모든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경우 사입이나 위탁 판매보다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프로세스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제 생각에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프로세스를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구매 대행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품 등록 과정을 제외하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이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고객의 정보를 판매 채널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고객 구매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동시에 구매 고객에게 CS 문구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CS 문구란 배송 연기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데요. 배송 연기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왜 늦게 배송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받아보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이해하고 국내 배송보다 늦게 받는 이유를 알게 되어 저희에게 문의를 하지 않아요. CS 문구를 정성스럽게 작성해야 고객 응대 업무가 줄어들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주실 경우 제가 쓰고 있는 CS 문구 템플릿을 함께 전달드릴게요.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고객에게 CS 문구를 전달하면 저희는 바로 고객이 요청한 제품을 해외에 대행으로 구매해 주어야 합니다. 이 대행 구매 과정은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만큼 다음 장에서 정말 길게 설명드릴게요. 고객이 요청한 제품을 해외에서 대행 구매를 마치면 이 제품을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배송 대행지를 통해 국내로 물품이 반입되면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통관 진행을 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이 진행되면 저희는 국내 고객에게 전달할 송장 번호를 배송 대행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송장 번호는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되죠. 송장 번호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1일에서 3일 이후 제품 통관이 끝나고 택배를 통해 제품이 구매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제품을 받은 고객은 구매 확인을 하고 저희는 여기에 맞춰 CS 관리를 하면 끝! 이렇게 돈이 들어오죠. 이건 한 과정당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들을 나타냈는데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다음날 구매 정보를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하는 동시에 해외 사이트에서 고객이 원한 제품을 대신해서 구매를 합니다. 이후 해외 내 배송 대행지까지 배송 시간과 배송 대행지 내에서 업무 처리까지 4에서 5일 정도 걸리며 이후 국내로 반입된 제품이 통관해서 2, 3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관이 끝나면 국내 택배 기사분들이 하루에서 이틀이면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주죠. 이걸 총 합산하면 배송 기간이 최소 6일 정도 걸리고 최대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 최소값들을 다 합하면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최대 기간은 제가 경험한 바 여기 대행 구매 과정에서 일주일 넘게 지연돼서 2주, 3주까지도 걸린 적이 있네요. 이때는 고객에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줘야겠죠. 여하튼 이게 길어지면 이 배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금 회수 기간은 더욱 길어져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고객들은 구매 확인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여기서부터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는 게 최소 10일이라고 하지만 어쩔 때는 한 달까지 걸릴 때가 있어요. 자금 회수 기간도 되게 느리고 돈이 굴러가는 게 참 느리다는 걸 의미해요. 다음은 제가 앞서 짧게 대행 구매로 말했던 부분입니다.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의 도형 색깔은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황색은 해외 구입처 페이지를 말하고 여기서 파랑색은 배송 대행지 페이지를 말합니다. 여튼 이 대행 구매는 앞서 고객이 구매가 이루어지면 고객 구매 내역에 맞춰 해당 해외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물품 받는 위치로 배송대행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배송대행지로 제품 구매가 완료되면 바로 배송대행지 페이지로 들어가 고객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정보와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 보낼 배송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이 지나면 해외 구입처에서 해외 배송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구입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배송 번호를 전달해 줍니다. 이 전달받은 배송 정보를 다시 배대지 페이지에 들어가서 똑같이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2-3일 정도 후 배송대행지로 구매한 제품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배송대행지에서 촬영해주는 사진을 통해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무게에 맞춰서 배송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를 마치면 배송대행지에서는 국내로 제품을 전달해주죠. 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는 배송대행지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배송대행지, 일명 배대지라고 하죠. 배대지는 말 그대로 국내까지 배송을 대신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하는데요. 좋은 배대지를 찾으셔야지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시 이 업무 과정이 빠르고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가 궁금하면 저번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맨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합쳐 한 번에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노란색은 판매 채널을 말하며 일명 그냥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해외 구매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1688, 아마존 이런 걸 말하고 이 파란색은 배송대행지, 배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습 겸 다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프로세스를 빠르게 이야기 드리면 제품을 올리고 올린 상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구매를 확인하고 동시에 CS 문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해외 구매처 사이트를 통해서 고객 물품을 대리로 구매하고 제품은 구매 대행지로 발송시킵니다. 구매가 마치면 배송 대행지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배송할 위치인 구매 고객 주소 및 구매 고객의 개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후 하루가 지나면 해외 배송 번호가 발급될 거고 발급받으면 그대로 배대지에서 해외 배송 번호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틀 3일이 지나면 배송 대행지에 해당 제품이 전달되는데요. 전달된 제품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배송 대행지에서 국내 배송을 시작해 줍니다. 국내 배송이 시작되는 동시에 통관 과정을 거치는데요. 통관이 진행되면 국내 송장 번호를 배대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송장 번호를 구매자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통관이 끝나고 고객에게 전달한 송장 번호로 제품이 전달되고 고객은 며칠 후 제품을 받아보게 되죠. 제품을 받아본 고객은 구매 확인을 누르고 여기에 맞춰서 CS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2에서 3일, 많게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구매 확인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과정 이해되시나요? 제 나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걸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대신 구매해주고 해당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죠. 이 부분을 고객 대신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가에서 10에서 15%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데요. 이건 제품마다 다르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왜 이 사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지 약간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사실 구매 대행 사업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팔릴만한 제품들을 올리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품 구매가 이루어져야지 앞서 이야기 드렸던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판매 제품 세팅 과정, 이 부분은 노하우적인 부분이 많고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 등록하시고 어떤 분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올리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초반부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쓰시지 않길 바라요. 진짜로 그냥 올린다고 다 안 팔려요. 팔릴 만한 제품들을 선정해서 초반에 차근차근 올리는 게 더 좋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모든 이야기였는데요. 제품 등록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게 뭐가 전부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품 등록까지 이야기 드릴 경우 해외 구매 대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 이후의 프로세스를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등록하는 이 앞단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앞단 관련해서는 하루 만에 모든 걸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건데요. 이걸 처음 봤을 때 복잡해 보여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겁이 나잖아요. 실상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너무 어려운 사업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만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보셨듯 이렇게 프로세스가 복잡한 만큼 이 과정에서 구매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구매 데이터가 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모든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프로그램까지 짜실 수 있으면 최고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제가 만든 엑셀 함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자동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런 엑셀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엄청 많이 꼬였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이번 영상은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되게 작은 단위로 업무를 잘라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 큰 사업을 이해하실 경우 추후 매출 볼륨이 커졌을 때 작은 단위별로 사람을 따로 쓰실 수도 있어요. 분명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이걸 통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추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제 나름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 때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나 조, 대, 구 부탁드릴게요.